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녹십자 그룹주인데요. 일단 우리가 녹십자 홀딩스를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매도하기 전에 녹십자에서 홀딩스로 조금 변동성의 대장주라고 칭하는 그런 변동성이 옮겨왔고, 우리가 이날 제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 오늘 이렇게 꼬리 달고 나서는 여기서 상승해봐야 단봉으로 이거 나오는 건데, 이거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조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한번 챙겨주고 재매수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방의 그런 단봉이 아니라 아예 조정으로 나왔죠. 딱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그리고 또 저항 라인에서 또 저항을 받고, 지지, 저항 살짝 위로 왔다 또 꼬리 달고, 이 안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조금 악재라고 할 만한 내용이 나왔죠. 녹십자에 악재라고 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재매수로 또 보나요? 이거 악재면 이제 안 보나요? 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 현재 관점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십자를 보시면은 오늘 시가가 하락 출발을 했고 시간외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죠. 녹십자를 볼까요? 마찬가지죠. 녹십자는 근데 현재도 하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녹십자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누구의 매도냐? 누구의 매도냐? 자,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허일섭 이름만 보시면은 최대주주입니다. 물론 여기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특별관계자, 최대주주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한번 확인을 시켜드린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장내 매도 이슈가 있어요. 시간외 블록딜,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도 아니고 장내에서 대주주, 최대주주가 그것도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 있는 상황에서, 자, 언제부터 매도를 했느냐라고 보면 8월 달 거 뭐 이거는 사실 그냥 볼 것도 없고, 볼까요? 잠깐 보면 뭐 8월 요 구간인데 이거는 뭐 수량도 별로 안 되니까 건너뛰고, 사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가 아니라 변동점 말고 여기는 의미가 없고요. 그나마 조금 큼지막하다라고 볼 만한 거는 이 최대주주의 3만주입니다. 그리고 만주, 7천주 어쩌고 해서 결국에 총 미래 나눔에서도 해서 18,000주, 3만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쭉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매도할 때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3만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 뭐 4일, 뭐 6일에 뭐 5,000주, 뭐 10월 이것도 좀 됐으니까 건너뛰고, 그냥 일단 4일에 3만주 이거 볼까요? 4일이 이날이네요. 3일에도 매도 대량 된 게 여기 있네요. 여기 미래나눔 재단에서 장내 매도 3일에 똑같이 3만주입니다. 자, 3일에도 4일에도 3만주씩 매도가 있었어요. 이때 단가 시가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3일에 시가 37만 5천원 곱하기 3만주 얼마예요? 92억. 그리고 이날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38만 500원 곱하기 3만주, 이거는 114억이나 됩니다. 그 정도의 양이 나왔는데 주가가 사실 뭐 이날은 꼬리 단 게 사실 그러면 저 최대주주의 매도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날은 사실상 뭐 피해를 하나도 안 준 거죠. 그냥 그 시장에 흘러 들어와서 매도가 딱 된 정도입니다. 100억 전후로 나온 이 물량을, 그래서 그러면은 이날
뭐 그냥 대강 뭐 자, 이날 종가 30만 그리고 마감이 37만 8천원이니까 한 34만원 뭐 중간 부분,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왜냐면 분봉의 그 거래량이 어디서 됐냐에 따라서 이 체결이 뭐 중간 가격으로 평균 잡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뭐 그냥 한 34만원 정도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날 거래량과 같이 해서 거래량을 보면은 286만이네요. 곱하기 286만.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9,724억. 대강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 이 정도의 1조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1조의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대충도 아니고 약간 엉텅구리의 그런 제가 계산법을 한 건데, 대강 그냥 이날 그 종가, 우리가 지금 분봉 보고 뭐 거래량 하나하나 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지금 거래 여기서 제일 많이 됐죠. 여기서 또 이거 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1분 뭐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뭐 10분 간격 뭐 60분 간격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60분으로 하면 또 그 1분 사이사이에 뭐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정확하게 1분마다 이거를 하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 거고요. 결국에는 요지가 뭐냐면 얘네가 한 그 금액이 이날 뭐 거래 대금과 비교했을 때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도라는 것 자체는 악재가 맞아요. 왜냐면 뭐 돈이 뭐 어디서 급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이 고점에서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매도를 할 만한 자리다라고 대주주가 사실상 보여준 거거든요. 어차피 보고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알 텐데 그걸 지금 사람들한테 깐 거예요. 우리 이 정도면은 이거 매도할 거 있는데 돈 쓸 데 있는데 매도 좀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녹십자가 양아치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어디 뭐 개잡주 같은 신약 하나 파이프라인으로 뭐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뛰었다가 실패해서 막 이렇게 죽고, 신라젠 같은 뭐 대주주 매도 나오고 막 이런 기업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얘네는 이 정도 피해를 크게 끼치지 않는 그 정도의 그런 대주주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일단 대주주 매도 자체는 악재긴 악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반영이 있지만 하락폭이 크지가 않고, 이게 추세적으로 어차피 이어진다면은 이건 그냥 묻히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현재 녹십자는 혈장과 관련된 기대한 재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코로나가 기회라고 했던 CMO였죠. 결국에는 생산 공정이 있어서 이 이익을 이제 계속 증가시키는. 제가 이제 뭐 CPI와 뭐 5억 도즈 이런 계약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 도즈당 1.3달러의 이익. 그럼 평 2달러로 잡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5억에서 이거 뭐 계산할 게 없네요. 5억에서 2 곱하면은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연 80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래서 뭐 지금 화이자 관련주로 막 뛰는데 종목들이 뭐 녹십자도 갑자기 화이자 관련주라는 막 그런 엮으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요. 물론 엮으려면 엮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테마가 녹십자 갈 때 같이 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오피셜로도. 그 오피셜은 결국 국내 생산은 누가 하느냐? 녹십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큰 기업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적들이 다 잘 나오고 있는 거고, 뭐 물론 이거 외에도 지금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잘 나오는 거고, 오히려 근데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시기라는 거. 그래서 제 관점은요, 일단 녹십자 자체만 해도 이 물량이 크지 않다는 거,
물량이 별로 크지 않아서 보시다시피 뭐 주가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어차피 녹십자는 녹십자 홀딩스가 50%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허위사업 최대 주주가 뭐 3만 주 매도했다고 해서 이 종목의 뭐 경영권에 대한 그런 뭐 흔들림이 있을 것도 전혀 없고요. 최대 주주의 뭐 비중이 뭐 크게 줄어들고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1%가 안 되는 비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30% 비중도 안 되는, 결국에는 0.23, 2, 3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맞네요. 27,000주가 0.23이니까. 이러니까 별거 없다는 거. 그래서 대주주 매도가 큰 악재로 다가올 건 아니고,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악재는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추세, 녹십자 그룹주의 이 추세에 문제가 있을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저희 방에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서 랩셀이 좋아 보인다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그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랩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녹십자 홀딩스 막 상한가 가고 뭐 급등 추가로 나오고 수익 챙길 때 안 나왔죠. 그래봐야 뭐 조금 몇 프로 올랐다가 또 조정 받았다 올랐다 이러다가 어제 오늘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후발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얘네를 잡을 바에 녹십자 홀딩스, 왜냐면 제가 녹십자 랩셀을 예전에 권할 때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뭐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추천했던 것 중에 저위험의 랩셀이 있었죠. 얘는 이렇게 어차피 이제 따라서 가긴 후발로 가는데, 이때 혈장으로 출발할 때 대장으로 갔던 이력이 있어서 나중에 또 대장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사실 대장은 아닌 거고, 근데 오늘은 상승폭이 가장 큰 거죠. MS가 어떤지 볼까요? MS 오늘 또 하락이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딱 들어맞은 거죠. 후발주에서 지금 그럼 결국에는 대장으로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길어져서 계속 대장으로 갈지는 미지수지만, 얘를 잡을 바에 우리가 보던, 어차피 매도는 녹십자 보통주에서 나온 거고 그 양도 크지 않고 홀딩스는 우리가 지금 설정한 지지 저항이 되게 잘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제가 어제 그래서 대주주 매도로 시간에 다 같이 하락할 때 했던 얘기가, 우리가 보는 가격이 33,300원이거든요. 요거 기대해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사실 녹십자 홀딩스에서 뭐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큰 악재도 아니다 보니까 시가 마이너스 2% 찍고 그냥 장대양봉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저가가 또 지지라인 살짝 위, 지지라인 부근에서 계속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돌파도 못하고 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돌파를 해버리면 우리가 높게라도 다시 보고 가격을 설정을 해서 잡아볼 수는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이 가격, 이런 가격들 기다려보는 거고, 이게 그냥 돌파했을 때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하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얘는 계속 이 안에서 놀 때 근데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뭐 이 자리에서 한번 1차 매수 다시 진행해보는 쪽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재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여전하다는 거,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뭐 대주주 매도, 그리고 현재 급등 후 꼬리 뭐 이런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내용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